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 한국형 핵잠 관련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이제 대한민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우리 군 당국은 장보고3 배치 3의 ROC를 결정했습니다. ROC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정하는 단계이고,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이며 로마 숫자는 성능 개량 순서입니다. 그런데 ROC에 따르면 장보고3 배치 3는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실제 무게는 배 자체 무게인 경하 톤수 4,000톤을 훌쩍 넘으며 화물이나 인원을 다 태운 만재 톤수는 5,000톤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여 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실는데요. 장보고3 배치 1과 배치 2는 디젤 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현재 배치 1에 포함된 3척의 잠수함은 1번함 안창호함, 2번함 안무함, 3번함 신치호함으로 명명되어 3번함까지 진수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기 부료 추진 체계 ARP를 갖춰 잠항 시간이 일반 잠수함보다 길지만 핵잠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요. 북한이나 주변국을 상대하려면 빠른 속도로 오랜 시간 작전을 수행해야 하므로 장보고 배치 3의 추진 방식은 핵추진으로 간다고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SLBM을 탑재한 핵잠이지만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아 장보고 배치 3는 전략 핵잠이 아닌 공격 핵잠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8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발표에 따르면 배치 3는 4,000톤급이라며 추진 방식을 현 단계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핵잠은 민감한 사안이라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이 잘 풀려나가 올해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보고 배치 3의 대략적인 설계 방향도 그려졌다고 하는데요. 눈물방울형 선체와 X형 1m 설계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눈물방울형 선체는 선미가 비교적 뾰족하며 선미로 가면서 좁아지는 모양의 선체를 뜻합니다. 이런 모양의 선체를 가진 잠수함은 물속에서 저항을 덜 받아 속도가 빠르며 소음이 적은데요. 참고로 미국 해군의 공격 핵잠인 LA급과 버지니아급이 눈물방울형 선체를 가졌습니다. X형 1m는 기동성이 좋아 얕은 바다에서 유리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LA, 버지니아급과 프랑스의 쉬프랑급의 장점만 따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장보고3 배치 1의 첫 잠수함인 도안 안창호함에서부터 6발의 SLB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SLBM은 육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2B를 개량한 것입니다. 장보고3 배치 3는 현무2B보다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멀리 나가는 현무4의 잠수함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현무4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최고의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다 좋습니다. 문제는 원자로와 핵연료 확보인데요. 국산 핵잠을 바다에 띄우려면 예산, 기술, 원자로, 핵연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잠 원자로의 동력원인 핵연료가 관건입니다. 한미는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정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이 강력한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핵잠수함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자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을 해외에 판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었습니다. 그만큼 핵잠 기술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판매도 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잠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에서 일본이 가장 강력한 동맹은 맞지만 현재 일본이 그만한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한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아프간 구출작전에서도 그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작전 능력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일입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민팩 훈련에서 미 항공모함 함대를 수십 척 격침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자마자 새로운 기술들과 무기들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핵잠 예외 조항을 만들어준다면 수개월 내에 한국도 핵잠을 개발할 기술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핵무기가 아닌 핵잠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예외라며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도 있다고 미국에 살짝 운을 떼기도 했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 핵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더 주목되는 것은 한미는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핵잠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 잠수함은 신기술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3,000톤급 국산 대형 잠수함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이 3년간의 시험 운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군에 배치된 데 이어서 3번함인 신치호함도 올 9월에 진수식이 예정인데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바닷속에서 잠수함은 오직 레이더, 적외선, 음파 탐지기에 의존해서 움직입니다. 잠수함의 탐지 능력과 스텔스 기술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요. 그래서 잠수함의 스텔스 기술은 소음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와 화승그룹이 잠수함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한민국도 잠수함을 은밀하게 만들어주는 음향타일 기술을 자체 개발해 도산 안창호급에 최초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한 잠수함 1200톤급과 1600톤급은 배수량이 작아서 음향타일 장착이 불가능했지만 3000톤급으로 커진 도산 안창호함이 건조가 되면서 배수량에 여유가 생겼고 이로 인해 주요 부위에 잠수함 음향타일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흡음층에는 주로 액티브 소나의 음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음향 흡수 타일은 두께 10cm로 3에서 12kHz 대역의 액티브 핑을 4분의 1로 줄이는 스텔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을 사용하면 일단 노출이 거의 되지 않지만 일단 노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탐지된 신호가 축소 혹은 왜곡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추적과 사격 통제, 요격으로 이어지는 단계까지 모두 어렵게 함으로써 전장에서 생존 확률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노이즈 신호들을 대부분 제거해 전장의 주도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수함의 소음 감소 장치들의 경우 굉장히 전력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도입이나 직수입이 어렵고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 개발을 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대형 잠수함과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려면 잠수함의 소음 감소 기술은 국가적인 극비 기술로 각국이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런데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도 잠수함은 소음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도 앞으로 모든 잠수함의 소음 발생을 차단하고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에 몰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잠수함 스텔스 기능과 관련해서 중국도 빠질 수 없는데요. 중국이 그렇게 자랑하던 잠수함이 최근 영국 퀸 엘리자베스를 미행하다가 발각이 되는 등 대망신을 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뻥투력이 들통난 케이스인데요. 영국 항모전단은 남중국해를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던 중 상황실에서 2대의 중국 잠수함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잠수함과 정보 수집용 정찰선으로 보이며 대잠수함 음파 탐지기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미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영국 호위함의 핑 한 방에 바로 발각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 당국은 본인들의 잠수함 전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60대 이상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해군이나 영 해군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또 새로운 2세대 잠수함을 6대 운용 중이며 배를 격침시킬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잠수함들을 태평양 전반에 걸친 국가들의 군사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은 잠수함 전력을 기반으로 대만을 장악하고 중국 본토와 통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요. 그러나 잠수함에서 가장 중요한 스텔스 기능에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중국은 단순히 잠수함 숫자로만 많다고 기록될 뿐이지 실제 전투 경험은 한 번도 입증된 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잠수함은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반면 한국의 잠수함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올 연말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것처럼 한국의 핵잠 건조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